화장실 문제, 밖으로 던지거나 거대한 변기 안에 채우거나.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화장실을 갖춘 집들이 적었다. 동양과는 달리 인분을 거름으로 쓰는 시비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다 용변을 보았단 말인가? 그냥 밖에서 누거나 아니면 요강을 사용해서 분뇨를 버렸다. 어디다 버렸을까? 그냥 아무데나 버렸다. 근대 유럽의 요강 비우기 17, 18세기. 밤 11시가 되면 마드리드의 집들은 갑자기 분주해진다. 모두가 길거리에다 요강을 비웠고 이튿날 오전 10시 거리에는 똥과 오줌들이 바짝 말라 있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밤이 되면 젤이라 부르는 요강을 투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곱게 투척하면 괜찮을 것을 2층에서 대충 뿌려대는 통에 길 가는 사람이 똥물 세례를 맞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관공서의 경우도 화장실이 없었기에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루브르 재판소의 건물 외벽은 창문에서 내던진 오물로 온통 얼룩져 있었다. 화장실을 갖춘 집이라 해도 사정은 비슷했다. 궁전이나 성에 설치된 화장실이란 거리나 해자로 오물이 내려가도록 바닥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부유한 도시의 주택에는 화장실이 있었으나 변기통만 있을 뿐 그와 연결된 오수구 따위는 없었다. 그야말로 푸세식 변기와 다를 바 없었지만 문제는 동양의 변소처럼 주기적으로 퍼주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17세기 영국 런던의 가정집 화장실. 주택의 변기통은 대개 지하실에 있었다. 사무엘 페피스는 1660년 10월 지하실에 내려갔다 문제를 발견했다.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발이 똥더미에 빠졌다. 옆집 화장실이 넘쳐서 우리 집 지하실로 스며들어온 것이다. 아, 놔. 골치가 아프다. 18세기 프랑스 세느강의 노상 방류. 대부분의 서민들은 화장실이 없었으므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았다. 그런데 18세기 파리에서 튀르리 궁전에 새로 심은 주목나무 밑을 사람들이 화장실로 쓰는 것을 당국이 막자 사람들은 일제히 세느강의 용변을 보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공중 화장실. 프리드리 앵겔스는 영국의 맨체스터시 어크강 근처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화장실을 나누어 쓰는 것을 보았다. 앵겔스, 이곳의 공중 화장실은 죄다 문짝이 없다. 화장실은 너무 더러워서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썩은 오줌과 똥 구덩이로 범벅이 된 사방의 도랑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19세기 후반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수질 오염만 악화시키다. 19세기 후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웠던 세계 패권 국가 영국은 자신감이 대단했다. 또한 영국은 가장 부유한 국가이기도 했다. 이러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곧 이는 아니한만 못했음을 깨닫는다. 당시에는 오물을 하천에 버리면 그것으로 만사가 끝나는 줄만 알았던 것이다. 때문에 별다른 정화시설도 없이 똥물을 다이렉트로 하천에 방류한 결과 템스강은 거대한 썩은 똥물강으로 변해 1858년 대악취 사건으로 인해 하원의 개원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런던 시민들은 엄청난 콜레라의 집중 공격을 당해야만 했다. 19세기 중반 템즈강 인근에서 식수를 마신 사람들. 19세기 중반 많은 물회사들이 템즈강에서 취수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런던 시민들은 장염과 콜레라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1853년 램베스 물회사가 수원지를 강 상류로 옮기자
그제서야 런던 지역의 사망률은 1000명당 130명에서 37명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맨체스터시 프리드리 엥겔스의 리포트이다. 엥겔스, 어크 강바닥과 썩은 물은 인근의 하수구와 화장실의 물들을 받아들인다. 강변에는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강물은 새카맣고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구역질나는 악취를 풍겼다. 강물은 검푸르고 끈적거리는 오물투성이었고 바닥에서 유독성 거품이 솟아올랐다. 20세기 초 프랑스. 이러한 똥물 문제는 20세기 초반 배수시설과 정수시설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완벽에 가깝게 해소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선진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혁명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는 부유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고 파리에서는 1925년까지만 해도 배수시설이 전혀 없는 가정이 절반이나 되었으며 1960년까지도 하수의 절반이 정화되지 않은 채 샌강으로 흘러들어갔다. 20세기 후반까지 똥물을 마셨던 러시아. 소련과 동유럽 정부들은 20세기 후반까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오로지 중공업 개발만이 중요했을 뿐이다. 때문에 1980년대까지도 모스크바의 거의 모든 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강은 뚜껑을 덮지 않은 거대한 하수도나 다름없었다.